자, 심리학 개론의 1번 문제를 보시면 아동 및 청소년의 심리치료에서는 끊으시고요. 발달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동과 청소년은 발달적인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심리치료에서는 반드시 고려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제 문제의 초점인 피아제가 나옵니다.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서는 감전구형이죠.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인데 여기에서부터는 전조작기 때부터 물어봤네요.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그 다음에 형식적 조작기 단계에 해당하는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심리치료의 특징과 주의점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머릿속에서 구조화가 되어야 돼요. 그래.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로 나누어서 서술하는 게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심리치료라는 것이 나왔어요. 심리치료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자, 심리치료의 내용을 서술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심리치료를 많이 물어보지 않았죠. 그러니까 각 단계별로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별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한 것들을 주로 서술하셔야 됩니다. 자, 워밍업을 해보죠. 심리치료는 그렇죠. 심리적 문제가 있는 대상에게 자, 무엇을 이용한다? 심리학을 이용하죠. 심리학을 이용하여 문제 해결을 돕는 치료 방법입니다. 그래서 심리치료입니다. 심리적인 문제가 있으니 심리학 이론을 배경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치료해 주는 것, 그게 심리치료입니다. 심리학적 전문 지식을 갖춘 치료자가 있어야 될까요? 네, 치료자가 있어야 되고 환자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인간의 사고, 감정, 행동, 대인관계에 대한 사이에서 자, 자기 자신에 대해 탐색하도록 하고 자기 탐색을 하고 하도록 안내해서 다양한 자신의 문제를 이해하고 변화하도록 돕는 직무가 바로 심리치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발달적 단계에 따라서 발달적 측면을 고려하여 심리치료를 실시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심리학 개론에서 프로이드의 발달적 단계,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를 배웠죠. 그 단계에 따라서 이러한 발달적 측면을 고려해서 심리치료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니 전조작기 때부터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조작기 단계는 유아기에서 학령전기라고 볼 수 있어요. 나이는 2세에서 7세 미만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전조작기 단계에서는 획득되는 것이 바로 대상용속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대상용속성이 완전입니다. 완전히 획득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게 1이죠. 이게 1입니다. 전조작기에서는 대상용속성이 완전히 획득되도록 도와줘야 되고 언어적인 발달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당연하죠. 나이를 생각해 보세요. 언어적인 발달과 함께 대인관계적인 측면에서 사회성이 발달하도록 유치원 등에서의 동성친구 간의 관계에서 주의를 기울여줘야 될 것입니다. 자, 세 가지가 나왔죠. 대상용속성의 완전 획득, 언어적인 발달, 그 다음에 대인관계적 측면에서의 사회성 발달. 이 세 가지를 머릿속에 인지해 주시면 됩니다.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자, 아이의 자율성과 함께 자율성에 동그라며 자, 주도성을 지닌 목적의식이 생길 수 있도록 치료자는 도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누가 말했습니까? 에릭슨입니다. 에릭슨은 우리가 이제 학령전기 때는 여기 있는 주도성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령전기 그 이전을 우리가 유아기라 합시다. 그럼 유아기 때는 자율성이라고 하는 거, 자율성 대 수치심, 주도성 대 죄의식 생각나야 되고요. 자, 이때 필요한 자아는 뭐예요? 목적의식이라고 하는 거죠. 학령전기 때는 목적의식이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자아 아닙니까? 따라서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자아를 생각해 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목적의식이 생길 수 있도록 치료자는 도와줘야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네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했네요. 첫 번째 대상용속성의 완전 획득, 언어 발달, 사회성 발달, 동성친구와의 사회성 발달. 그다음 마지막은 마지막에 있던 에고라는 측면에서 목적의식이 있도록 자율성이나 주도성이 획득되어서 목적의식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것이다. 전조작기를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끝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 조작기가 있습니다. 구체적 조작기는 우리가 학령기라고 하죠. 7세에서 12세 미만이라고 합니다. 자, 12세 미만인데 구체적 조작기 단계는 초등학교 시기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 시기는 사고적인 측면 나왔습니다. 사고적인 측면에서 논리적, 가역적 사고가 가능해지도록 학습의 기회를 충분히 해주는 게 요구됩니다. 이게 일이에요. 자, 구체적 조작기 때는 논리적 사고와 가역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알고 계시죠? 그리고 신체적, 학업적, 사회적인 자존감이 형성될 수 있는 근면성 함양이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이게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 이 초등학교 때는 자존감이란 게 형성되어야 형성돼야 됩니다. 신체적인 자존감이라든지 학업에 대한 자존감이라든지 사회, 친구와의 관계, 사회적인 자존감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면해야 됩니다. 근면해야 이러한 자존감이 형성될 수 있죠. 자칫 잘못하면 열등감에 빠질 수 있어요. 이러한 자존감이 형성되지 않았을 때 그래서 자칫 아이가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에릭슨은 이 학령기 때 근면성 대 열등감을 이야기했죠. 자, 첫 번째는 사고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했고 두 번째인 측면에는 자존감, 셀프 이스팀이라고 하는 자존감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의할 점은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것이다. 자, 형식적 조작기입니다. 형식적 조작기는 청소년기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문제에 의하면 아동 청소년이라고 그랬으니까 청소년기라고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청소년기부터 시작되는 형식적 조작기에서는 보다 더 발전된 사고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첫 번째가 되겠죠. 보다 발전된 사고가 뭡니까? 연역적 사고, 조합적 사고, 추상적 사고가 가능해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에릭슨 나옵니다. 자아정체감 및 성역할 정체감이 형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아정체감과 성역할 정체감의 형성은 이 청소년기의 발달 과합이 됩니다. 자, 치료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한 또래 집단, 상당히 중요한 단어죠. 자, 또래 집단과의 관계 형성. 이 이성 친구가 나오는데요. 이성 친구와의 좋은 관계를 형성하여 이후 청년기 발달 과합이 뭐죠? 네, 친밀성이라고 하는 거죠. 친밀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치료의 방향을 세워야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청소년기인 형식적 조작기에서는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형식적 조작기의 사고인 연역적 사고와 추상적 사고와 조합적 사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라. 그 다음에 또래 집단과의 관계 형성, 특히 이성 친구와의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 또 하나는 자아정체감 형성과 성역할 정체감의 형성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는 발달 과합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심리치료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바로 형식적 조작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